대통령의 필생의 사명이었고 또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인 검찰개혁의 그 불쏘시개 역할을 다했으니까 그만둔다는 말입니다. 황당한 말 아닙니까? 조국 씨가 누군데 그 사람의 필생의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법무장관 자리를 마련해 두고 있었다는 것, 그런 뜻 아닙니까? 이건 여전히 오만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 진짜 그만뒀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에 지명 자체를 받지 말았어야죠. 또 더 나아가서 과거에 그 민정수석 비서관 이 자리도 맡기에는 적절치 못한 그런 인사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인성이라든지 인격 이런 면에서 보면 고위 공직을 맡을 그런 자질은 갖추지 못한 인사다.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거든요. 자신도 자신을 잘 알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자리를 맡아서 기어이 고집을 부리고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긴 것 아닙니까? 이건 글쎄 공직자로서 이 도리가 아니죠. 국민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나가면서도 자신의 공을 자랑하고 또 자신의 가족들이 아주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있는 듯이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이거는요 국민에 대해서 그 민심에 복종한다는 게 아니고 보니까 오히려 광화문에 나왔던 그 많은 국민들을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들 나가래? 그래 알아서 나갈게. 뭐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 인식도요. 조국 장관 그 사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 현실 인식이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 사퇴 발표 1시간 후에 소집한 수보회의, 그러니까 수석 및 보좌관 회의에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국민에 대한 사과는. 직접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성으로 직접 국민을 상대로 해서. 그런데 자신의 참모들 앞에서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가만 들어보면요. 검찰개혁 정말 잘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뭐 진실로 진정으로 사과하는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겠네요. 왜 송구했는지, 뭐가 송구했는지, 왜 갈등이 빚어졌는지 이건 말이 없었지 않습니까? 또 뭐라고 했냐면 저는 조국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다.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 조국 장관 임명하기 전에 벌써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게 다 드러나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몰랐다는 겁니까? 이미 그때 조국하고 윤석열이 환상의 콤비가 아니잖아요. 아닌 게 이미 그때 드러났잖아요. 그 다음에 검찰개혁 두 사람이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이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조국 장관 내가 이것만은 해놓고 나가야지. 이래서 검찰 내가 기어이 해놓고 나가겠어. 이런 결기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발표 다 했잖아요. 대통령이 이런 인식을 정말 뭐라고 해야 할지. 그 다음에 국민에게 정말 진지하게 사과를 해야죠. 그건 뭐냐면 자신의 인사 실패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을 거친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광화문 집회에서 나온 그 많은 목소리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참 위험한 일이죠. 왜? 우려스럽고 위험한 일입니다. 민심을 여전히 이렇게 가볍게 여긴다. 이 점에서요. 앞으로 저렇게 인사 실패에 대해서도 인정하지도 않고 꼭 남의 나라에서 온 사람 같이 저렇게 말하는 대통령이 앞으로 정말 국정을 어떻게 걸어갈 건지 오히려 걱정이 더 쌓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문 대통령의 사람 보는 눈, 인사 방식, 용인술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지 참 안타깝고 딱하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가 말이죠. 사실은 조국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이 자신의 인사 실패로 자신이 거느린 정부하고 여당 여기에 큰 상처를 입혔으면 그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그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에요. 문 대통령이 취임해서 임기를 시작할 때 81%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높은 지지율을 받았죠. 기록적인 지지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뭘 생각했어야 하냐면 내가 국민들로부터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이 41%였다. 이 점을 잊지를 말았어야죠. 국민들이 나를 정말로 지지하고 나를 정말로 좋아해서 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나를 뽑았다. 이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취임 초기에 그 높은 지지율에 스스로 자만하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득표율은 잊어버리고 당장의 그 지지율만 보니까 갑자기 자신이 엄청난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옛날부터 과거 오래전부터 자신은 대통령이 되기로 예정됐던 사람인 양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버린 거죠. 그 주변 사람들도.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절반으로 완전히 꺾였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는 그 결과가요 40% 벽도 깨져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0%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게 민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청와대 측에서는 이걸 뭐 성찰의 계기로 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청와대의 무슨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는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참 편한 사람들이에요. 초기에 그 높은 지지율일 때는 그걸 말이지 내세워가지고 온통 국민 모두가 지지하고 찬성하고 떠받드는 줄 그렇게 알던 사람들이 불리해지니까 우리 그거 신경 안 써. 이게 바로 국민 무시하는 언행이죠.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 핵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존중할 리가 없죠. 문 대통령은요, 사실은 애초에 잘못된 선택을 고집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뭔가 잘못했다. 국민들이 여론이 그렇고 또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이 그 인사가 아니다. 그거 옳은 인사가 아니다. 조국 장관, 조국 그 사람,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 아니다. 이렇게 들었으면,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느꼈으면 그때 고쳤어야죠. 과즙 물탄개라는 말이 있죠. 논어에. 예, 잘못을 깨달았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어이 고집을 피웠어요. 그러면 뭐 조국 장관 보고 당신은 검찰개혁 그거 해놓고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그다음 나가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억지스럽게 하고 고집스럽게 하니까 그게 대통령한테 도대체 좋을 일이 뭐였겠습니까? 문 대통령뿐만 아니고 조국 씨를 비호했던, 덩달아 비호했던 여당의 실세들, 또 유력자들, 그리고 정부 여당 주변의 말하자면 관변, 어용 지식인들, 이 사람들도 이번에 좀 느끼는 바가 많아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지지, 대통령이 무슨 말하거나 대통령이 뭘 정책을 결정하거나 인사를 하거나 이런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나서는 그게 충성 아닙니다. 여당이나 지식인들은 충성의 대상이 누구여야 됩니까? 국민이어야 되죠.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충성하고 말이지 대통령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매도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여당의 역할을 하는 양, 뭐 지식인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양 이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부끄럽죠? 앞으로 제발 말이죠.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을 보고 정치를 하고 국민들을 보고 말을 하도록 하십시오. 문 대통령과 관변 지식인들 이제 모두 진작에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죠. 이제 이걸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은 천만에 하지 마십시오. 조국 사태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뭐냐면 국민들은 앞으로 추궁할 겁니다. 도대체 민의를, 민심을 이렇게 외면하는 까닭이 뭐냐? 왜 독선적으로 하느냐? 왜 독단적으로 하느냐? 왜 고집의 정치를 하느냐? 왜 일방적인 아부의 정치를 하느냐? 이런 추궁이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국민들에게 정말 진실로, 진정 어린, 진심이 담긴 그런 사죄를 하면서 이 조국을 제가 혼을 내기 위해서 저 유영도 TV 스튜디오로 소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근무하는 서울대학교와 또 자기 딸이 불법으로 입학한 고려대학교, 여기서 지난주에 촛불혁명을 보고 큰 충격을 받고 들어누웠다는 소식입니다. 따라서 제가 조국을 대신해서 오늘 조카일보, 시바방송, 존나TV, 한걸레신문 4명의 기자들에게 조국을 대신해서 현재 조국의 신병, 앞으로의 처신, 사퇴할 것인가 아니면 밀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조카일보 김조카 기자 질문해주세요. 네, 조카일보의 질문 내용은 역시 자녀, 딸, 아들 문제입니다. 자녀, 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국을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재 모든 언론에서 본인을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허위 가짜뉴스로 본인의 가족과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저를 음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국을 지키려고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이 안보를 희생한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소미아는 엄연히 52%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고 반대는 고작 32%입니다. 지소미아는 우리가 일본과 계속해서 협상을 가지면서 국익을 따져본 결과 현 정부가 파기하는 것이 옳고, 그러나 한미동맹은 전혀 영향 없이 계속 밀고 나가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데, 모든 국민들도 50% 이상 찬성하는 이 지소미아 문제를 마치 조국을 법무부 장관을 시키고 물타기를 하는 가짜뉴스로 보도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바방송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시바방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을 했다, 이렇게 지금 가짜뉴스를 또 보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민정수석을 그만둔 후 현 김조원 신임수석이 약 일주일간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내정된 상태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조국을 감싸고 또 정부의 미래를 위해서 부당하게 문제가 많은 조국을 임명했다고 지금 시바방송에서 허위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해명입니다. 도대체 국민 여러분들은 문재인과 저 조국 누가 더 서열이 높다고 생각합니까? 문재인 대통령보다 제가 학벌이 모자랍니까? 인물이 모자랍니까? 능력이 모자랍니까? 아주 서운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 조국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민정수석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국방, 안보, 경제, 장관들 임명, 공수처, 수사권 조정, 검찰 인사 모든 것을 문 대통령은 저와 상의를 하였고 90% 이상 제 의견이 반영됐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재인보다는 나 조국이 서열이 높고 전국을 장악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나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 김명수가 지휘하는 법원, 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공수처 법안을 설치해서 검찰, 판사, 경찰 등 모든 권력기관에서 대통령 말을 안 듣고 까부는 자를 한 칼에 처단하라고 무시무시한 당당히 칼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장관이 되면 법이 정하는 대로 공수처를 설치하고 수사권 조정해서 막대한 힘이 실려있는 검찰을 개혁하고 검찰의 힘을 완전히 빼서 팍팍 밀어주겠습니다. 이것이 문 대통령과 저의
공통된 인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앞으로 나 조국은 법무부 장관 그리고 총선 후에는 국무총리 궁극적으로 대통령 후보로 앞으로 문정부 후에 5년간 국정 운영을 전담할 예정입니다. 누가 나를 견제하고 나의 창창한 앞날을 막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다음은 존나TV의 사모펀드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지금 말 같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존나TV가 고발을 했고 나 조국은 이 존나TV를 즉각 고발을 하고 만약에 내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존나TV 이름을 열나TV로 바꾸고 경영지 꼴통 기자들 정권의 비협조적인 무리들을 단칼에 베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서 다시는 기분 나쁜 얘기가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한걸레신문에서는 저의 억울한 심정을 대변해주는 요국을 응원하는 길을 한걸레신문에서 실어주었습니다. 이회수 소설가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훨씬 발가락의 무좀만큼도 흠결이 아주 적은 나 조국을 음해서는 안 된다 라는 아주 희망차고 현명한 의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최고의 시인 안도현 조국을 물어뜯는 승냥이들이 더 비참하고 안쓰럽다. 왜 조국을 그렇게 잡아먹지 못하고 생난리를 치느냐. 변상욱 YTN 앵커 제 딸이 좋은 아버지를 둔 것을 음해하고 질투해서 자기가 아빠가 없어서 고생을 한다고 헛소리를 하는 젊은 친구를 혼내주었지요. 훌륭한 인물은 가족이 가난하든 아빠가 잘났든 못났든 본인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젊은 친구를 변상욱 YTN 앵커가 혼을 내주었습니다. 이재정 신부 경기도 교육감 제 딸이 제1저자로 방국대 논문에 제출한 것은 단순한 에세이다. 고등학교 2학년생이 인턴을 하면서 소감을 적고 글을 올렸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올린 장광표 교수가 문제지 조국에 따른 에세이를 썼을 뿐이다. 이렇게 저를 평가해 주었죠. 자, 국민 여러분, 나 조국은 가족 사기단, 강남 좌파 이러한 억울한 소리에도 불구하고 오늘 검찰개혁 정책 발표를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진정한 법 집행은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저같이 100억 이상 되는 조국과 1억도 안 되는 개돼지 국민들이 월급을 같이 500을 낸다.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 법무부 장관, 차기 대선 후보, 앞으로 5년 10년간 대한민국 개돼지들을 이끌고 가는 나 조국의 자존심에 허락한다. 나는 500을 내니까 돈 없는 자들은 5만 원으로 깎아주겠다. 그리고 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야당에서 죄 없는 나 조국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람이 사과를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과를 해야 합니까? 야권에서는 지금 청문회를 3일 하자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3일 동안 청문회를 하면 탈탈 털리는 이 조국의 심정은 또 지켜보는 저의 가족, 너무나 많은 참혹한 형벌이 되기 때문에 저는 단호히 3일 청문회를 거부하고 우리 여권이 주장하는 방송기자단, 신문기자단 모두 참여하는 국민청문회를 내일 실시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현재 기자회견은 일단 1부는 여기서 마감을 하고 나머지 웅동학원 문제, 그 다음에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찰개혁, 문재인